최선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라면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 평가는. 난 잘못이 없었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에너지 피로도 높이는 나쁜 습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 피로도를 높이는 나쁜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시고 반복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나 하고 계신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즉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멘트였어요. 면접 볼 때 많이 하는 말이죠, 회사에서. 여러분들 막 공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멋지다 저 사람. 요즘에는 늘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한다라는 멘트가 되게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최선을 다하는 상태가 되려면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냐면요. 늘 에너지 최대 상태로 배출. 달리기로 치면 100m 달리기,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멘트를 할 때 항상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하거나 완벽하게 잘해야 돼.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실패하거나 크나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건 더 이상 최선이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최선이 뭐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지 그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만 한 건 최선이 아니다.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 남들이 봤을 때 너 운동 좀 하네. 이 정도의 판단을 받을 정도로 운동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겠습니다 해놓고 매일 5분씩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최선을 다했네라고 인정해요? 본인 스스로 난 최선을 다했네라고 인정해요? 인정 안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고 그 최대치가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 또는 완벽하진 않아도 마음에 든다. 이 기준을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는 매일 에너지를 최대치로 방출하면서 성과도 그럴싸하게 낸다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쳐봅시다. 얼마나 고역스러울까요? 하루하루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발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체력이 있어요. 하루에 체력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중단했어? 그건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거는 내 에너지가 100% 있으면 100%를 다 끌어 쓰거나 100% 이상을 배출해서 쓰거나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사람은 실수하고 못하는 것도 있고 늘 학습하고 진화하는 존재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체력이 100% 다 달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끌어 쓰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 그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요리를 만들고 맛있게 만들려고 엄청 고심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집들이를 할 때 한 50%만 하자. 그러면 메뉴 고민도 덜하고 배달 음식 시켰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늘 시간과 에너지는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내가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체력과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뭐 꿈도 이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정화돼야 돼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 하나하나에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것들은 방치를 하게 돼요. 건강이라던가 내 행복이라던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일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50대가 됐어. 근데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한쪽에 다 쏠려버려서 인생의 밸런스가 다른 쪽에서는 너무 부족해져 버린 상태? 이렇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여러분들이 내리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요. 여러분들 바리스타예요. 아메리카노를 24시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노 한 잔 팔면 1,500원 받는데 왜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까? 고작 아메리카노인데. 인생에는요 고작 아메리카노가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 따로 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24시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하게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는 힘을 빼야 되는데 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냐는 거죠. 왜 좋아하는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은 그걸 24시간 내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할 텐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비난할 것 같으니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럼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열과 성을 다하겠다. 진심이다. 이런 표현인 거지.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진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라면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 평가는. 난 잘못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최선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망가졌을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상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도망쳤을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꿈이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기대를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좀 잘 안 돼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온몸을 불살라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러져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세상과 등을 집니다.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이유예요. 부러질까봐. 부러지는 꿈을 왜 꿉니까? 처음부터 휘어지는 꿈을 꾸면 되는데 이 꿈 자체가 나한테 너무 기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한번 달려볼까? 달리기 싫을 땐 걷고 걷기 싫을 땐 기고 기기 싫을 땐 눕고 그만두고 싶을 땐 그만두고 그러다 다시 하고 싶으면 또 다시 하고 사랑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 마음이 떠났어.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러면 되는데 무슨 평생을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기준치를 놓고 맨날 스스로한테 이러고 있어. 넌 오늘 게으르게 보낸 거야. 이걸 보니까 너의 미래가 뻔히 보인다. 이미 최선을 다하면 망가져버리는 내 몸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회복을 선택한 거고 쉬는 시간을 선택한 건데 그런 나한테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번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스로한테 내렸던 죄명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고 겁쟁이 같은 태도로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주저주저 했던 이런 태도인 너.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기는 너무 어렵겠다. 또는 최선은 다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최선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매일매일 죄책감 속에서 또는 중압감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간. 이러면서 스스로 깎아먹었죠.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피로도를 높이는 나쁜 습관 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스타일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우선순위가 없으면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신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여유가 되면 하자. 이 한계를 이해한 사람만이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뭐란 뜻이에요? 내 삶에 에너지를 중구난방으로 쓸데없이 쓰고 모든 카테고리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엉망으로 살았어라고 자책하는 사람이겠죠? 또는 아쉬워하는 사람이겠죠? 내 인생은 왜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쉬울까? 항상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어도 전 늘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야. 이거 자체가 이제 현실 파악이 안 된 거고 필연적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책망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걸 스스로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대에는 부응 못할 테고 그러면 남은 거는 자기 비난밖에 없어요. 뭐라고 비난하겠어? 왜 당연한 걸 안 해? 라고 하겠죠. 당연하지 않은 거고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심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꿈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랑 상관없거든요. 꿈을 쫓아도 감정 기복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감정 기복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는 날 사랑하고 나는 널 사랑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불행하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늘 어떤 노력 없이 서로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늘 행복하기만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른 것들에 조금 소홀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우선순위를 먼저 챙겨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내가 이미 마음에서 정리한 상태에서 이 현상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져요.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좀 내려놔졌거든. 예를 들면 나 다이어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내 꿈, 연애, 친구 관계, 취미 활동 이런 것들까지 다 순위를 매기니까 다이어트가 8순위야. 나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관심 없나 보다. 이러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좀 다이어트에 소홀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앞에 많이 있는데 얘한테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인생의 균형을 스스로 잡으려고 하고 나중에 그 목표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한테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점점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균형적인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는 인생 방향을 위해서라도 우선순위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준생일 때, 내가 대학교 졸업해서 한 번도 취업 안 했는데 취준생일 때 막 5만 가지 생각 많이 들죠. 그때 내가 이러다가 진짜 취직도 못하고 평생 취직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취직 어떡해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최악의 상황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최악의 가능성과 잘 됐을 때의 가능성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대비책이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해봐야 사실 답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거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부정탈까봐 또는 끔찍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마주했다는 걸 자체를 상상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어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까지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어쩔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줄 모르고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게 나만 잘하면 다 잘 풀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 남 탓 또는 다 내 탓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나도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고 외부에서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데 대부분은 자체가 하는데 많이 이 습관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는 곱씹을 필요도 없거든요. 자책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착각해요.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너무 높은 기준치를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도 에너지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사회에게 너무 높은 기준치를 원한다. 타인에게 너무 높은 기준치를 원한다. 내 연인에게 너무 높은 기준치를 원한다. 그러면 화나고 실망하고 짜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도라님, 저나 타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낮추고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넌 아무것도 해낼 필요가 없어. 너의 존재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네가 이걸 하면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 이게 인생을 올바르게 리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너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좋단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할 때 네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네가 좋아하는 분야로 공부를 하면 좋겠어. 너무 잘하네. 다음 것도 해볼까? 배운다는 건 정말 즐겁지 않니? 네가 즐겁다면 더 해도 좋아.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네 인생이 큰일 나진 않아. 하지만 이 공부를 했을 때 너의 인생은 더 편안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더 용감해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지만 너가 원하는 만큼 너가 즐기고 싶은 만큼 하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반대로 넌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근데 이번에 97점 맞았으니까 너는 3점이란 점수를 놓친 거야. 넌 100점 맞을 수도 있었는데 넌 3점을 놓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97점도 점수가 낮은 건데 네가 60점 맞은 시험은 얼마나 성의 없이 한 거니? 어떤 과목이든 뭐든지 만점을 받는 게 기준인데 네가 90점을 받았다면 10점만큼의 노력을 안 한 거야. 알겠어? 다음 시험에서는 열심히 해서 올백을 맞도록 해. 올백을 맞지 않더라도 뭐 평균 90점 정도면 인정해줄게. 하지만 절대로 안주하지 마. 너의 기준치는 올백이니까.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과거에 자녀들을 강박증을 심어줬어요.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기분인지 알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한테 내가 넌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한 톨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는 좋아야 돼.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전혀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너보다 잘날 수 없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너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할 거고 너가 부족했다고 말할 거고 너의 인생에 아쉬움을 느낄 거야. 타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너무 높은 기준치, 뭐 이게 도덕적인 기준치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기준치가 될 수도 있고 성의의 기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면 피로도는 높아져요. 스스로를 추궁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몰랐던 에너지 피로도를 높이는 나쁜 습관 5번째는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습관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통찰을 하거나 과거의 내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이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불필요하게 날 자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써야지 매일 매순간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난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또다시 자기한테 완벽한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해보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내가 성공적으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내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보는 게 싫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손해를 봤을까? 바보 멍청이. 이렇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완벽주의 때문에. 난 완벽해야 돼. 기본적으로 나는 후회하면 안 돼. 후회할 수도 있지. 바보 멍청이처럼 살면 안 돼. 바보 멍청이처럼 살 수도 있지. 그게 왜? 어때서? 이 전 우주를 봤을 때 강아지는 강아지의 인생을 살고 사자는 사자의 인생을 살고 바보는 바보의 인생을 살고 천재는 천재의 인생을 살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각자의 방식대로 있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겠지만 안 그런 삶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족스럽진 않겠지. 그냥 판단 없이 그런 삶도 있는 거다라는 거에서 출발선상을 가져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욕망을 더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난 이게 갖고 싶어. 직장 생활이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건데 난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니고 싶네. 영원한 사랑이란 없지만 영원의 비스무리한 상당히 따뜻한 사랑을 만들어 보고 싶네. 이렇게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너무 도덕적이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톨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고 한 톨의 아쉬움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내 인생에서 모든 순간에 트집을 잡을 것이다. 아쉬움을 토로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다. 이거예요. 돌아볼 수는 있어. 아쉬웠네? 그럴 수는 있어. 왜? 우리는 늘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새로운 더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 진화하는 속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은 늘 보여요. 아쉬움이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없고 모든 순간에 동시에 다 완벽하게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늘 아쉽습니다. 현재도 늘 아쉽습니다. 미래도 아쉽겠죠?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후회랑 자책을 할 만해서 하는 게 말이 돼요? 후회랑 자책은 하려면 정말 평생 동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후회랑 자책을 하는 거는 결정이에요.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안 해. 근데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그럼 하는 거예요. 대신 불필요하게 날 미워할 필요는 없어. 왜?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날 미워하거나 나한테 너 왜 그랬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애초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 그 다음에 6번째 나쁜 습관은요. 타인의 상황에 과몰입하고 과도한 감정 소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근데 굳이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몰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게 오락거리가 될 때는 있어요. 영화를 본다던가 뭐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즐기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욕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소모했을 수가 있어요. 쉬었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윤택한 삶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하루에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를 남들을 대신해서 화내주고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느라 내가 심지어 상담사도 아닌데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내가 그러고 나서는 기운이 없어서 내 하루를
별다른 어떤 변화 없이, 심지어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그냥 그대로 계속 갔다고 해봅시다. 아깝지 않나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느껴버린 감정은 여러분들 삶에서 증폭이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난 내 숙제도 아닌데 남들의 인생에 너무 과몰입을 한 나머지 막 화내서 분노 쌓아놓고, 막 화내서 분노 내보내놓고, 그래서 화날 만한 상황 더 끌어오고. 그거 왜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수 있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게 무슨 상관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위로였을 수도 있겠지. 같이 욕해주는 거.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순간에는요, 타인을 위로한다고 타인의 삶이 나아지진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타인이 같이 진창에 구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희망과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줄 수는 있어요. 희망과 용기와 위로 어때요? 듣기만 해도 플러스 에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내고 원망하고 같이 뒷담화하면서 이거 어때요? 파장? 낮은 파장. 같이 진창을 구르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진창을 구르는 에너지 파동을 내보내면 그 사람 인생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이성적으로 찾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 다음에 7번째 나쁜 습관은요, 혼자 있는 시간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해요. 왜냐면 타인과 있으면 에너지를 자꾸만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죠. 잠자는 시간, 내가 피곤하다 느낄 때 쉬는 시간. 그 다음에 8번째로 또 나쁜 습관은요,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 없다. 혼자 있는 시간 만들어도요,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요, 지쳐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영감이어도 잠깐 막아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상단도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고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밤새 설레서 잠이 안 오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속이 돼서 막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소수.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본인이 절제를 안 해서 그래요. 아우 신난다. 본인이 같이 쿵짝이 맞아버린 거예요. 내가 자야 돼. 지금 새벽 2시, 3시야. 그리고 너무 피곤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신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마치 그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넌 너무 멋진 사람이고, 이런 꿈이 너무 설레지 않니?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멋진데 나 지금 잘 거고,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별로 흥미롭지 않거든? 난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반응을 하면 그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책하는 것도 초칠 수 있어요. 인정해버리면 돼요. 자책은. 그게 자책이요,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겸손해서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오만한 인간이야. 이거 뭐냐면, 난 오만하면 안 되는데, 난 내가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만해서 너무 충격적이야 이거잖아요. 그래, 나 오만해.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몇 번 기죽지 않고 몇 번 더 나와요. 그러면은 인정하면 돼요. 그래, 그랬구나.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진짜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내가 난 너무 못생겼어. 못생겼나? 안 못생겼나? 이러면 못생겼을 수도 있고 안 못생겼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돼요. 해봐요. 재밌어요. 할 말이 없어. 나 이러다가 꿈을 못 이루고 모두에게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못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겠지. 망신당하면 창피하겠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해.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찡찡댄다고 망신당할 확률이 0%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 내면이 물음표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음표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버리세요. 그럼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지.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레는 생각이어도 지금은 안 하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거나 자연을 바라보면 아주 좋아요.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면서 아주 움직임이 없지도 않거든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 하지만 되게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선을 끌기 아주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나쁜 습관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다입니다. 즉 정화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감정을 누적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려고 누우면 감정 자꾸 올라오면서 잠 못 자게 하고 시달리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감정을 조금이라도 마주하고 비워내는 시간, 그리고 소곡시틀게 하는 시간을 중간중간 마련을 해주면 에너지 피로도가 낮아져요. 걔네들이 올라왔을 때 살짝 비워주고 뭐 5분 10분 이렇게 비워주고 하면은 안 시달리는데, 얘네들이 한번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다시 우겨넣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막 좀 시달린 다음에 우겨넣어야 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는 정화 열심히 하다가 한 2주 3주 안 했을 때는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약발이 다 닿대가지고 정화 안 한 티가 나요. 정화는 습관입니다. 밥 먹듯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1시간에서 정화했을 양을 이제는 5분이면 그 정도 양을 해요. 그리고 한 번 정화가 된 주제에 대해서는 2번 정화를 안 해도 돼요. 제대로 했다면. 제가 그 방법은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자야 되는데요. 제가 판도라님 하늘 보고 잘 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썼던 방법, 영혼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눈을 감고 잠을 자야 되니까 일단 몸은 최대한 이완한 상태면은 좋아요. 이렇게 힘 빼고, 제가 누워서 명상할 때 양팔과 다리를 몸통에서 좀 벌리고, 손바닥은 천장 향하게 하고,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호흡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아무 이미지도 상상하지 마세요. 검은 화면에 정 가운데 집중하세요. 거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은 상상하지 말고 거기에 한 지점이 있어요. 그 한 지점에 집중을 하면서 그 지점을 찍는 거예요. 시선으로. 하나, 둘, 버튼 누르듯이 아주 기계적이에요. 셋, 넷,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노곤하고 이럴 때가 와요. 그럼 그때 다음 단계에서는 똑같이 그 지점을 버튼 누르듯이 하면서 발음을 바꿀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 하나, 하나. 말로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하나, 하나, 하나. 그러다가 보면 조금 더 졸릴 때가 와요. 그러면 나. 속도는 이거보다 느려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러다 보면 자. 그래서 처음에 저 하면서 제가 한 4시간을 뒤척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 좀 재워주라고 막 영혼한테 그래가지고 영혼이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면서 제가 이거 진짜 5분도 안 돼서 잔 것 같거든요. 하면서 이게 되겠어?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나를 몇 번 하고 잤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잠을 자기 위한 행위에 너무 집중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심플해지는 거예요. 기계적이어야 되고 단순한 것이면서도 점점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왔을 때 잠이 오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